리스크가 없습니다. 자본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 영상만 보시고 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쇼핑몰에는 각기 단계마다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탁 판매라는 초보적인 사업 시작 단계가 있고요. 2단계로는 제품을 다른 사람의 제품을 사입을 한다고 해요. 구매를 해서 본인이 판매를 하는. 3단계가 뭐냐? 본인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공정을 설계를 하고 외주 제조업체에 맡겨서 브랜딩을 만든다던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단계에 대한 위탁 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신 팔아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미 제조를 하신 분 거를 1단계로 저희가 대신 판매를 유통을 해주는 행위를 하는 게 위탁 판매라고 합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1단계부터 시작을 했어요.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밑에서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1단계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자본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사입 같은 건 물건을 사야 되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제조 같은 것도 MOQ라는 걸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투자금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위탁 판매라는 것은 투자금이 거의 없이도, 왜냐면 다른 사람 물건을 팔고 돈을 입금하면 되는 거라서 현재는 작년에 위탁 판매로만 17억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로만 17억 매출을 생각보다 컸대요. 네, 생각보다 크게 냈습니다. 사실 위탁 판매도 하던 거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갔어요. 이제 사입을 하고 있는데 투자 쪽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사실 투자를 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하고 자본금을 만들려면 부업을 해야 된다던가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던가 또는 부업 중에서도 창업이 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 위탁 판매 원리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나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 영상만 보시고 하실 수 있으세요. 마음만 먹고 제대로 조금 시간이든 노력이든 투자하셔서 바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쇼핑몰을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은 뭐 기본적으로 하셔야 할 거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 판매할 곳에 입점을 하시면 돼요. 가게를 차리는 거죠. 가게가 있어야 물건을 노튼하실 수 있으시니까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쿠팡이 될 수도 있고 오픈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거기에 입점을 하셔서 먼저 제품을 팔기 전에 내 가게를 차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게를 차리셨으면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오셔야죠. 내 제품 이러이러한 게 있고 와서 둘러보고 가세요. 제품은 B2B 사이트라는 곳도 있을 수 있고요, 셀러오션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그 외적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에서 소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품을 컨택을 하시고 뭐 업자분한테 전화를 하실 수도 있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그 업자분의 상품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판매를 하실 수 있으세요. 가게에다 제품을 나열을 하셨으면 가격을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사실 올리는 게 자기 마음이긴 하잖아요. 커피를 뭐 2만 원에 팔든 3천 원에 팔든 본인의 자유잖아요. 하지만 수요 고객층들은 2만 원에 커피 먹을래라고 하면 안 먹잖아요. 적정 이 제품의 가격은 사회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적정한 금액 마진을 붙이셔서 금액을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커피집 5천 원인데 그래도 나는 어떻게 이거 6천 원에 한번 팔아봐야겠다. 이 정도는 이해는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격에 한번 제품 등록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판매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보내주시겠죠? 그다음 수익을 창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조금 공부를 하신다면 광고 같은 것도 조금 해보실 수는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광고에 대해서 사실 무지하시니까 처음에는 일단 많은 제품을 다양하게 시즌에 맞게라던가 수요도가 있는 제품들을 올리는 연습부터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만 해도 판매가 됩니다. 그 해외 구매 대행 그거랑 이거는 다른 건가요?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방식은 사실 같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해외 물건을 한국에 떼와서 한국의 위탁으로 판매를 한다. 국내 위탁 판매는 국내에 있는 제품을 국내에서 들여와서 이제 위탁으로 대신 판매를 해준다. 그 논리는 같지만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배송 대행지라는 창고를 이용을 해야 돼요. 배송 대행지로 제품이 도착을 하고 배로 선적을 해서 비행기로 선적을 한다던가요. LCL이니 관세니 부가세니 물류 배송비라더니 이런 것들이 계속 붙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객한테 가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딱 들어만 보셔도 원래 걸릴 것 같지 않나요? 이제 중국에서 발송이 되고 배대지로 도착하고 배대지에서 선적하는 시간이 있고 선적해서 한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있고 한국에서 고객한테 가는 시간까지 있어요. 그런 CS나 기간 같은 게 매우 오래 걸리면서 부가적인 비용이 매우 많이 발생을 한다.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더라도 모든 언어가 중국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번역까지 하셔야 돼요. 국내는 좀 다르죠. 국내에서 바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면 나의 위탁 판매 제조업자에
업자에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로 제품 보내주세요. 많은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속도전으로도 빠르고 부업이나 초기 창업으로는 경험하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외에서 가져오냐 국내에서 가져오냐 그 차이인데 좀 상식적으로 국내에서 가져오는 게 마진이 적지 않을까요? 국내에서 가져오는 게 마진이 더 괜찮습니다. 도매업자에게 받아내는 스킬 같은 것도 있어요. 협상을 하는 스킬이 있을 수도 있고 저렴하게 사는 법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제품이 메리트는 있는 건 다양한 제품, 사실 한국보다도 트렌디하죠. 왜냐면 인구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다양한 트렌디한 제품을 가지고 와서 인기 있는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만 해외 구매 대행은 낱개로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인 건데 부수적인 비용이 많을 거고 원가를 일단 깎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해외에서 제품을 한 10,000개씩 사오거든요. 그러면 원가를 한 30% 내지 40%를 추가로 더 깎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해외 구매 하셨을 때는 그런 협상이 불가능한 거죠. 한 개씩만 가끔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미 도매업자들이 중국 제품을 대량으로 갖고 와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고 갖고 오신 분은 바로 당일 발송도 또 되니까 그런 점이 이점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거기랑 비교를 했을 땐 마진율이 그렇게 크게 나올 수가 없다. 오히려 뒤로 까먹는 돈이 많을 수도 있어요. 계산을 잘못하셔서 뭐 환율이나 뭐 관세나 배대지에 도착한 배송비나 A시의 선적 비용이나 한국에 도착했을 때도 판매 플랫폼에 수수료 같은 게 또 붙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계산을 이제 한쪽만 실수가 나도 본인이 손실 보고 있는 걸 모르고 그대로 이제 이득을 보는 줄 알고 판매를 하시다가 이제 세금을 두드러 맞는다던가 그냥 알고 보니까 적자였던 건데 그거를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도 여름에 잘 팔리는 것들을 이걸 분석하는 능력도 중요해요. 아무거나 갖고 와서 아무거나 올려봤자 정말 아무렇게 안 팔리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팔토시라던가 자외선 차단 마스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냐, 그거를 이제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시장을 조사를 하시는 눈을 배우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우산이 여름에 3개월 동안 5억이 팔린대요. 3개월 동안. 근데 쿨토시가 뭐 20억이 팔린대요. 그러면 쿨토시를 파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실제로 분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파이에 따라서 내가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겠구나 전략도 세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판매 물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잘 팔고 계신 것 중에서 하나만 얘기를 해주세요. 여름이니까 확실히 음료 잘 팔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시장 파이가 큰 사계절 용품 같은 것도 있어요. 목보호대라던가 손선풍기 또 이런 거 요즘에 그런 것도 괜찮고, 팔토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계절적인 그걸 좀 타는 거죠, 그죠? 그쵸. 뭐 실제로 사이다를 검색하시면 네이버에 제 제품이 1페이지 한 3, 4등 안에 나올 거예요. 1등도 가끔씩 하거든요. 이게 로직이 있어가지고 나랑드 사이다 팔고 있거든요. 제가 1등 자주 합니다. 그 비결은 뭐예요? 그 비결이요? 네. 여기서 얘기해줘야지. 이야기를 해버리면 1시간 동안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저를.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올렸다. 네. 리뷰 같은 것도 쌓고 이거를 선순환 사이클 같이 만들 수 있어요. 판매하는 걸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6시간을 저를 보고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단을 딱 차지하고 있구나. 그쵸. 붙박이 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연금처럼 보시면 돼요. 이미 위에 노출이 되니까 가격은 다른 데랑 비슷한데 제가 더 비싸죠. 왜냐면 더 비싸요? 그쵸. 왜냐면 저는 1등이니까 제 거 보이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상단에 있으니까 그냥 제일 많이 팔리구나. 여기가 그러니까 기초 체력인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이야기 좋아하거든요. 손흥민 아버님, 송웅정 감독님 있으시잖아요. 그 인터뷰하는 거 보면 손흥민 축구할 때 절대 프리킥이랑 슛부터 가르치지 않았다. 무조건 달리기만 몇 년 뛰게 하고 드리블 연습만 몇 년 시켰다. 제가 설명드린 게 기초 체력이에요. 뛰는 거랑 드리블 연습을 해야 슛을 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슛에만 미치신 분들이 있어요. 기술적인 것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제품 찾는 게 정말 중요하고 가격 설정하고 제목 만들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